때때로 여자 연예인들이 재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단지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의 이재용이 당신에게 청혼을 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고민이 되지 않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재벌이 외국인일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 재력가와 결혼해 재벌 사모님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여자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과 결혼하여 재벌 사모님의 꿈을 실현한 여자 연예인 5명을 소개합니다. 9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태국 페인트 재벌가의 며느리로 우아하게 인생 역전을 해낸 신주아입니다. 2004년 드라마 작은 아이들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지만 주연은커녕 조연과 단역 사이에서만 맴돌며 무명 시절의 쓴맛을 제대로 본 신주아. 하지만 그녀는 사랑 하나로 모든 서름을 단숨에 씻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과 재력 패키지였죠. 태국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사라오 탁구는 태국 유명 페인트 기업 JBP 창업주의 아들로 신주아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불타는 구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진짜 재벌 자리를 꿰찬 그는 신주아의 인생을 명품 럭셔리 코스로 업그레이드 시킨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태국에서 처음 신주아를 본 사라웃은 그야말로 돌진형 로맨티스트였죠. 사랑을 얻겠다며 격주마다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니 웬만한 LCC 항공사보다 더 성실한 운항 기록입니다. 하지만 신주아는 처음에 그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가 보여준 소비 패턴이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결국 진심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증명해낸 사라웃에게 신주아의 마음은 6개월 만에 완전히 열리고 말았고 두 사람은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뒤 이야기는 더 화려합니다. 신주아를 며느리로 맞은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방콕 한복판의 수영장과 골프장을 갖춘 궁정급 저택을 통 크게 선물했다고 하죠. 남편 쿠의 개인 자산은 고작 우리 돈 400억 원 정도라지만 시아버지 재산이 무려 2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신주아가 초특급 재벌 사모님으로 완벽히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일 듯합니다. 8위의 주인공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재벌가의 사모님 자리를 차지한 김영하입니다. 2003년 한 통신사 광고 모델로 첫 발을 내디딘 김영하는 이후 인기 시트콤 논스톱 3에 출연하며 조인성, 현빈, 한예슬, 한여주 등 톱스타들과 나란히 서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정한 외모 덕에 한동안 시청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죠. 하지만 김영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은 정작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었죠. 신인이었던 그녀에게 한 일본 기획사가 던진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 차량, 전담 통역사까지 세트로 제공하는 풀옵션 스카우트 제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일본에서 모델로 경력을 쌓은 김영하는 단숨에 젊은 여성들의 우상으로 떠오르며 야노시오 전성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일본 엔터업계의 큰손 시바 코타로, AKB48 창립자이자 엔터계 대표 플레이보이로 악명 높은 인물이죠. 아이돌 멤버들을 정치적 접대용으로 활용했다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영하에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문제는 그 당시 김영하가 이미 한국인 사업가 엘모 씨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애초부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시바 코타로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이혼과 재혼 사이의 기간이 고작 1년 남짓이라 환승연애 의혹까지 따라붙었지만 두 사람은 이혼 후 처음 만났다는 입장을 굳게 유지하며 불륜설을 단칼에 부인했습니다. 시바 코타로와의 결혼은 김영하에게 경제적 안정과 초호화 라이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소유한 회사 자산만 해도 1,000억 원을 가볍게 넘기고 IT 외식 사업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이니 그녀가 현재 일본 최고급 빌라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결과죠. 흥미로운 건 예능 아내의 맛 제작진이 김영하의 이 화려한 일상을 방송에 담고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지만 김영하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프로그램 제작 계획은 그대로 좌초했고 방송가는 한동안 뒤숭숭했죠. 카메라 앞에서 사생활 공개는 사양합니다라는 시원한 한마디로 판을 엎은 셈입니다. 7위의 주인공은 중국의 거부와 무려 4번의 결혼식을 올리며 재력가 사모님 타이틀을 획득한 성은채입니다.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성은채는 여러 개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개그보다 얼굴이 더 웃겼다는 말을 들을 만큼 눈에 띄는 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쁜 개그우먼 이미지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는지 개그 활동을 일찌감치 접고 배우로 전향했죠. 영화 가자, 장미 여원에서 주연까지 꿰찼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흥행 참패와 함께 연예계 활동도 사실상 막을 내렸죠. 이후 성은채는 과감히 길을 틀어 사업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중국과 몽골을 오가며 미용기기 수출과 키즈모델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했고 특히 울란바토르를 거점으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울란바토르 전 시장의 소개로 현재 남편 중국 재력가 황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첫인상이었죠. 성은채는 남편을 보고 그냥 보통이라는 감정을 느꼈지만 황모 씨 쪽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전력 질주하듯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온갖 진심과 재력을 풀코스로 증명한 끝에 결국 성은채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황모 씨는 부동산, 건설, 국제 비즈니스까지 손대는 중국판 멀티 재벌이었던 덕분에 두 사람의 결혼식 소식은 시작부터 화제였습니다. 초대장을 달라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고민 끝에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심천, 한국 남편의 고향 한성, 그리고 네팔에서 총 4번의 결혼식을 올리는 초유의 이벤트를 감행했죠. 특히 심천에서 열린 결혼식장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리조트, 상류층만 입장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남편의 재력이 이미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배우 함소원조차 이 소식을 듣고 인정합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남편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은채가 운동을 권하자 헬스장에 등록하는 대신 직원 800명이 근무하는 초대형 피트니스 센터를 직접 설립해버렸다는 것. 역시 돈으로 못 살 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죠. 참고로 황모 씨의 개인 자산은 약 7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위의 주인공은 홍콩 엔터테인먼트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자리매김한 하유미입니다. 하유미는 한때 변강쇠 시리즈에서 전설적인 캐릭터 오결역을 맡아 역대급 파격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섹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1999년 중화권에서 손꼽히는 거부 클라렌스와의 결혼 소식은 그녀를 단순한 섹시 여배우에서 순식간에 전국적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죠. 당시 이 결혼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하유미의 사생활과 경력이 한꺼번에 대중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남편 클라렌스는 그야말로 스펙 풀옵션인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로서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곤색의 창작자이자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고급 레스토랑까지 운영하는 다재다능한 재벌. 그의 재산은 1,000억 원을 가볍게 웃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다소 드라마틱한 설정이었죠. 당시 하유미는 다른 연인과 교제 중이었고 친구를 소개해주기 위해 클라렌스와 더블 데이트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작 클라렌스의 관심은 친구가 아니라 하유미 본인에게 꽂혔다는 사실. 한국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한 달 뒤 클라렌스가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서 하유미에게 이미 연인이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클라렌스의 공세는 막강했습니다. 결국 하유미는 기존 연인에게 미안해 이별하자를 선언하고 클라렌스와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8년의 연애 마라톤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하지만 결혼 후 3년 차부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하유미의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도 생활비는 넉넉히 지원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화설은 완강히 부인했죠. 헤어지진 않았지만 같이 살진 않는다는 다소 애매한 상태지만 어쨌든 하유미는 여전히 홍콩 재벌 사모님 타이틀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태국 최고 재벌가의 아내로 등극한 임상효입니다. 슈퍼모델 출신으로 영화 너희가 태지를 믿느냐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던 그녀는 한때 홍진경, 장윤주 등과 함께 책샘미미라 발간을 준비하던 중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현재의 남편 태국 재벌가 사차이라 티를 만나게 되죠. 사차이라 티는 태국에서 손꼽히는 로열 패밀리 출신으로 백화점 쇼핑몰 건설사 리조트를 두루 소유한 아시아 12위권 초대형 재벌가의 상속자입니다. 흥미로운 건 첫 만남의 상황이죠. 그는 처음에 홍진경의 매혹적인 뒷모습에 반해 다가갔지만 앞모습을 확인한 순간 살짝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임상효에게 시선을 돌린 순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걸었다가 더 크게 얻은 셈이었죠. 1년 동안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남편 쪽 집안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달가워하지 않던 시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의외로 허무하게 풀렸습니다. 당시 태국 전역을 강타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임상효가 정성스레 만든 잡채를 맛본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태도를 바꿔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2006년 두 사람은 방콕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며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 후 임상효는 철저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결혼 7년 만인 2013년 파리에서 열린 고여름 컬렉션의 모습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죠. 과거 슈퍼모델로 런웨이를 장악하던 그녀였지만 이번 방문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태국 방콕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파크 하이트에 입점할 패션 브랜드를 찾기 위해 파리에 직접 나선 것이었죠.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건 명확합니다. 과거 런웨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임상효는 이제 패션 브랜드를 직접 고르는 재벌가 안주인으로 완벽히 포지션을 바꿨다는 것. 한편 사차이라 티의 개인 자산은 우리 돈 약 8천억 원, 총 재산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위는 에릭입니다. 지난 2017년 에릭과 나혜미는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 교회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히며 검소한 결혼식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결혼식 당일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현장은 여러 연예인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으로 그들이 말한 조촐한 결혼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에릭이 속한 그룹 신화의 팬들 사이에서는 팬들만 제외하기 위한 결혼식 아니었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논란은 그들의 선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신혼여행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에릭과 나에미는 협찬 없이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류 브랜드와 액세서리를 협찬받아 신혼여행지에서 입고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공항 패션으로 노출될 것을 사전 협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과 장소인 비게이트에서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알고 보니 이미 C게이트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홍보 대행사는 에릭과 나에미는 약속된 장소에 있었지만 기자들이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이 협찬 먹튀를 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에릭과 나에미 측은 이에 대해 공항 패션 촬영과 관련하여 협찬사나 홍보사로부터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 협찬 의상을 착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재 일정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그렇다면 일정을 전달받았다면 약속대로 B게이트로 나왔겠다는 뜻인가? 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결혼 전 여러 인터뷰를 통해 협찬 없이 소박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던 이들이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결국 협찬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그들이 협찬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랐다는 변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위는 바로 엘린입니다. 엘린은 2012년 걸그룹 크레용팝으로 데뷔해 2013년 빠빠빠로 단숨에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죠. 빠빠빠 이후 눈에 띄는 히트곡 하나 내놓지 못한 채 그룹의 인기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2017년 멤버 소율이 문희준과 결혼하며 팀을 떠난 뒤 다른 멤버들 역시 차례로 이탈했고 결국 크레용팝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후 엘리는 2018년 연예계 활동을 접고 아프리카 TV BJ로 전향합니다. 데뷔 초반 귀여운 외모와 연예인 경력을 앞세워 단기간에 인기 BJ로 자리 잡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19년 뭉크뭉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의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타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뭉크뭉은 엘린에게 별풍선 약 7억 원, 목걸이 구두 명품 가방이사 비용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단순한 팬심으로 별풍선을 보냈지만 엘린 측의 연락을 계기로 사적으로 만나게 됐고 함께 식사하고 매일 카톡을 주고받으며 연인의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엘린은 개인 번호와 집 주소까지 알려줬고 아파트 현관을 지나 집 문 앞까지 동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뭉크뭉의 주장에 따르면 엘린은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 카톡을 주고받으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3년 뒤 함께 살자는 말까지 했으며 어머니에게까지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가 진지한 관계를 원하자 엘린은 갑자기 선을 긋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죠.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로맨스 스캠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친분을 쌓고 감정을 키운 뒤 금전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이죠.
물론 엘린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돈이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논란이 폭발하자 엘린은 결국 댓글창을 닫고 뭉크뭉에게 사과 방송까지 진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현재는 다시 BJ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쨌든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그것을 당연시한 태도는 대중의 입장에서 쉽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BJ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팬과의 경계를 지키는 건 최소한의 신뢰를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위의 주인공은 바로 천이슬입니다. 천이슬은 언제, 어디서 데뷔했는지조차 대중조차 모를 정도로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방송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보다 양상국의 전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먼저 기억하죠. 2013년 개그맨 양상국과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는데 추남과 미녀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둘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고 광고까지 찍으며 잠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2014년 한 예능에서 천이슬은 저는 자연미인이고 성형수술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 역풍을 불러왔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천이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천이슬이 해당 병원에서 무료로 양악수술을 협찬받았지만 약속된 병원 홍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른바 성형수술 먹튀 논란이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성형외과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 3천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청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이슬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천이슬 본인은 병원과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계약은 전 소속사 매니저가 진행한 것이며 수술을 받긴 했지만 홍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양악수술을 공짜로 받았으면서 홍보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고?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이슬은 예능에서 당당히 성형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학창시절 사진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형 의혹은 더욱 커졌죠. 그녀는 해명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얼굴이 모두 다르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 발언은 불을 끄기는커녕 논란을 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상국과 약 1년간 교제 후 결별한 뒤 일부 네티즌들은 양상국의 여자친구 타이틀을 이용해 인지도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재 천이슬은 드라마 조연 등으로 간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악수술 먹튀 논란과 성형 발언 논란은 여전히 대중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결국 신뢰가 생명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술을 무료로 받았다면 최소한의 계약 의무를 지키는 건 기본 아닐까요? 앞으로는 잡음 대신 좋은 작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